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네, 오늘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권태호 작곡가님의 봄나들이라는 동요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여기저기에서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화사함을 전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개나리의 열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게 늘어진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많은 꽃이 피는데 왜 열매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이 강PD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러 개나리의 꽃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개나리의 비밀, 인간의 욕심이라는 주제로 개나리에 대한 비밀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나리는 흔하게 보이는 나무이고 개나리꽃도 많이 보여 개나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목적은 열매를 맺어 종족 번식을 위한 과정이 하나이기에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개나리도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는데, 하지만 개나리꽃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나리의 생태적 특성과 이름의 유래, 열매가 열리지 않는 비밀, 개나리의 활용 및 효능, 전해지는 설화 등 개나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대표하는 개나리는 물풀의 나무과의 키가 작은灌木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한국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로서 전국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2-3m 정도이고 지면에서 줄기가 많이 올라오며 굵은 가지는 속이 피어 있고 가는 가지는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자라는데 새로운 가지는 녹색을 띠다가 점차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 가느다란 줄기에 노란색 꽃이 1에서 3개가 달리면서 꽃뿌리의 끝이 4갈래로 깊게 갈라지는데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형을 띠고 암술 1개에 수술 2개가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1.5cm 정도의 열매가 일부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꽃의 특이한 특성 때문에 열매 보기가 쉽지 않으며 번식은 휴무지나 꽃꽂이 등 영양 번식으로 번식시킵니다. 개나리의 이름은 노란색의 꽃이 나리를 닮았다고 하여 나리에 접두사 개가 붙어 개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접두사 개는 가짜 또는 하찮은 뜻을 지녔다고 하여 나리를 닮았으나 나리보다 꽃이 작다고 하여 개나리로 붙였다는 설이 있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개라는 접두사가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자연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들판이나 산기슭, 길가 등 어디에서나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득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라고도 부르는데 열매의 모양이 조각나서 나란히 있는 게 새 꼬리의 깃털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열매가 연꽃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개나리 열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나리 열매를 못 봤을 텐데요. 그 이유는 개나리꽃은 이형의 현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가 서로 다른 현상으로 개나리꽃은 수술이 퇴화되고 암술대가 길어 위쪽에 암술이 보이는 장주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는 반면, 암술이 퇴화되고 수술대가 길어 위쪽에 수술이 보이는 단주와 꽃만 피는 나무가 다릅니다. 이 두 종류의 꽃이 적절한 비율로 분포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가 잘 달리는데,
우리 근처에 심겨진 대부분의 개나리들은 단주화의 꽃들로만 심겨져 있어 열매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단주화의 꽃만 많이 있는 이유는 단주화는 꽃이 크고 색깔이 진하며 개화 시기도 빠른 반면 장주화는 모든 게 뒤처지고 있어 개나리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좋은 꽃을 보기 위해 거의 대부분 단주화의 개나리로만 삽목을 하여 재배를 하고 있어 주변에 심겨져 있는 대부분의 개나리들은 단주화의 개나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나리를 설명할 때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꽃이 다른 형태로 필 뿐 암나무와 순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주화와 단주화로 나뉘어져 꽃이 피는 이유는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한 개나리의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개나리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개나리는 이른봄 잎보다 먼저 꽃이 피어 겨울 동안 꽃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어 조경용이나 정원용으로 많이 심겨지는 나무이며 개나리 꽃을 이용하여 연교주라는 술을 담기도 하는데 색깔이 곱고 향기가 좋은 맛 좋은 술이 된다고 합니다. 개나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약재로 활용되는데 민간에서는 피부질환 개선,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 활용된다고 하며 한방에서는 연교라는 생약명으로 감기 예방, 해열, 해독, 소염, 이뇨, 강장, 항균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교에 대한 조선실록에는 세종 5년 일본의 사신이 올린 진상품에 연교 2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중종 27년에는 임금이 종기를 앓자 연교를 넣은 오양 연교탕을 바쳤다는 기록과 선조 33년에는 임금이 앓자 청심환에 목통과 연교를 넣어 5번 복용하라고 처방하였다는 기록 등 왕실에서도 활용될 정도로 약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재로 사용할 때는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 부잣집에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자 우리 집에는 개똥도 줄 것이 없다면서 박대를 하였는데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은 정성껏 시주를 하였고 스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둥글게 만든 곡식을 담는 소쿠리 하나를 만들어주고는 사라졌는데 그 후 소쿠리에서는 쌀이 계속 쏟아져 나와 가난한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었으며 그 소문은 마을에 퍼져 요 부자도 알게 되었는데 욕심 많은 부자는 몹시 원통해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스님이 다시 시주를 청하러 오자 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쌀을 시주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소쿠리 하나를 만들어주고는 스님이 사라지자마자 욕심 많은 부자는 급한 마음으로 소쿠리를 열어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소쿠리 안에는 기대했던 쌀이 아닌 누런 개똥이 가득 들어있었다. 부자는 깜짝 놀라 그것을 울타리 밑에다 묻어버렸고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항상 부르던 나리를 개똥을 얻은 나리라 하여 개나리라고 수군덕거렸는데 이듬해 그곳에서 나무 하나가 돋아나 꽃이 피었는데 개나리의 집에서 나온 꽃이라 하여 개나리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욕심 많은 부자 덕분에 개나리꽃을 구경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개나리의 비밀, 인간의 욕심이라는 주제로 개나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한창 개나리꽃이 피는 계절로 밖에 나가 개나리꽃을 만나게 된다면 꽃이 장주화인지 단주화인지 구별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